제18편 환단고기 4회 한사군. 한사군은 황제국 한나라가 조선에 세웠다고 하는 4개의 군현을 말합니다. 환단고기에서는 황제국 한나라를 현 차이나에 있었던 나라로 규정하고, 반도의 조선에 설치되었다고 하는 한사군을 부정하면서 민족 정신을 고취시키는 것인 양 역사를 왜곡했습니다. 왜 환단고기는 황제국 한나라를 현 차이나에 있었던 왕조라고 왜곡했을까요? 이러한 정황들이 환단고기를 더욱더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한사군은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 한사군을 세운 한나라가 바로 우리의 역사입니다. 한나라의 의미와 수도. 조대명이란 조선을 대표하는 국명으로 제왕의 성인 관중의 한성, 국내성을 장악하기 위해 기반이 되었던 지역의 명칭이 조선의 중앙왕조 황제국의 국명이 되는 것은 기본 원칙입니다. 경상도 창녕의 군명을 하성, 하산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상주의 군명을 상산, 상주라고 합니다. 충청도 온양의 군명을 당정, 온창이라고 합니다. 평안도 은산의 군명을 은주, 흥덕, 동창이라고 합니다. 한나라 우인 김수로왕이 관중의 촉을 장악해 하나라를 건국한 기반지역이 신시계천의 무대 천주가 있었던 장령이며, 이때 상나라의 시조 설이 봉지로 받은 곳이 상주이며 상산으로 이곳이 상도입니다. 이곳이 제후국 상나라의 영토로 이곳을 기반으로 또한 상나라의 탕왕이 제왕의 성에 있었던 관중의 하나라를 멸하고 황제가 되었던 곳으로, 탕왕이 부도로 자리 잡았던 곳이 제왕의 성이 있었던 관중의 온양으로, 그래서 탕왕의 우물인 당정이 온양에 있었던 곳입니다. 이후 상나라가 한 군데 정착을 못하고 이곳저곳 천도하다가 정착한 곳이 황제국 상나라가 있었던 관중의 은산으로, 이곳에서 은나라가 시작되는 곳이며, 이곳이 또한 탕왕의 무대 관중의 온양이기도 합니다. 한고조 유방은 항우로부터 받은 봉지 한중인 한양을 기반으로 평양인 팽성의 소초평 항우를 무너뜨리고 천하를 통일해서 국명이 한나라가 되었던 곳으로, 역사 조작으로 인하여 한이 들어간 글자는 현재의 차이나로 인식하고 있지만 한양의 고유 명칭이 한으로, 그래서 현재에도 서울을 한성이라고 표시하는 것입니다. 제발 편협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제후국 한나라가 있었던 곳은 관중의 한양 장안입니다. 그러면 한고조 유방이 소초평 항우를 무너뜨리고 황제국 한나라의 수도로 삼았던 곳은 어디였을까요? 이를 밝혀봅시다. 서경작기는 중국의 서한시대의 수도였던 관중의 북경화성 장안 한양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 서한이 신나라의 왕망에 의해 일단락을 구하고 다시 유수가 나라를 세워 나급의 도읍을 정해 동안시대에 이르자 한인들은 자신들의 옛 서울인 관중의 북경 한양 장안을 서경이라 불렀다. 서경작기의 한 구절만 인용합니다. 오작궁에는 5그루의 떡갈나무가 있는데 모두가 3사람이 함께 껴안을 만큼 크며 위까지는 그늘이 수십 물을 덮을 만큼 대단하다. 그 궁궐의 서쪽에는 청호관이 있으며 그 건물 앞에 3그루의 오동나무가 있다. 그 나무 아래에는 석기린 2개가 있으며 그 옆구리에 문자가 새겨져 있는데 이는 진시황의 여산 무덤 위에 있던 것이다. 그 머리는 높이가 1장 3척이나 된다. 동쪽에 있는 것은 앞쪽 왼쪽 다리가 부러졌고 그 부러진 자리에는 붉은 색깔이 마치 빗자국 같다. 부러들은 그 석기리는 신기가 있어 몸의 피를 머금고 있으며 그것이 근육에까지 통한다고 하였다. 서경작기의 오작궁 석기린을 보건대 소식에 능호되기에 그 남쪽에는 한무제의 장양궁과 오조궁임에 오작은 오조의 오식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또한 한무제의 오작궁이 여산의 진시황릉과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동파 소식에 능호대기의 일부를 인용합니다. 일찍이 공과 함께 대에 올라서 바라보니 그 동쪽에는 진나라의 목공의 기년궁과 탁천궁이며 그 남쪽에는 한무제의 장양궁과 오조궁이며 그 북쪽에는 수나라의 인수궁, 당나라의 구성궁이 있으니,
동파 소식은 나이 28세에 처음으로 부임한 곳이 봉상부 태수 진해량인 능호대기의 태수 진공 밑에서 첨서 방관사의 벼슬을 하는 자리였습니다. 소식은 이때 둘러본 봉상부에 8곳에 관한 시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 한해 수대였다는 서경작기의 장소가 능호대기의 무대 봉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능호대와 봉상이 정조대왕의 무대 화성이라고 합니다. 정조대왕의 문지 홍제전서를 인용합니다. 상림 식경 해가 쌓이고 쌓여 저물어가는 하늘에 소소히 내리는 가벼운 눈이 가련도 하여라. 잠깐 사이에 사나를 두루 뿌리고 가니 옷 같은 나무와 꽃이 앞뒤에 그 가구나. 이상은 동파 소식에 능호대의 능호 모서를 읊은 것입니다. 정조대왕의 읊은 상림원이 한무제가 수측한 상림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식경의 제목이 능호 모설인 것을 보면 동파 소식의 능호대기의 능호대가 이 상림원에 세워졌던 것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정조대왕의 문집 홍제전서를 인용합니다. 봉상루 충루가 구중에 푸른 하늘에 날아 나오니 영력기도 은하수 위에 다리를 놓을 만하네. 봉황이 대궐들에 나는 건 다 성왕의 세더라. 축하소리 들려는 원일의 우서를 연주하도다. 앞두 구절이 앞에 목멱산을 바라보다의 남산을 묘사한 것과 똑같은 자리에서 같은 상황을 읊은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정조대왕이 앉아있는 곳이 동파 소식의 봉상 팔관의 무대 봉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시입니다. 셋째 구절에는 봉상의 어원적 의미도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봉상의 발음이 펑샹이 되니 그 발음이 함양이나 한양이나 범양으로도 표기한 것을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에도 봉상이 어원적 역사적 의미와 함께 그 발음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경작기의 장소 능호와 봉상이 조선의 화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화성이 역사 속에 어느 곳이었는지 확정짓고 넘어가겠습니다. 정조대왕의 문집 홍제전서의 제7수도 인용합니다. 홍제전서의 무대는 화성입니다. 바로 관중입니다. 태익지에서 꽃 구경하며 낚시질을 하다. 태익지 서쪽가엔 꽃이 만겹으로 피어서 천지에 온화한 온기를 많이도 빚어내었네. 달이 떠서야 바야흐로 낚싯줄을 건너라니 건신들은 제멋대로 붉은 노래 취하였구려. 한모자가 조성했던 태익지가 바로 조선 왕조실록에 화성에 있었던 정조대왕의 태익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태익지에 대한 위키백과를 인용합니다. 지금의 중난하이와 베이하이는 원나라 때부터 황송의 내원으로 조성된 곳으로 명나라 때에는 태익지라고 불렀고 청나라 때에는 시아이지로 통칭했던 곳이다. 황성의 서쪽문이 서안문이고 박지원이 머물렀던 서관이 거기에서 가까웠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박지원은 베이징에 머무르는 동안 태익지 서쪽에 있는 명소들을 많이 둘러봤다. 이미 소개한 북해대교, 오룡정, 구룡벽, 만불루, 극락사계 등이 모두 박지원이 둘러본 태익지 서쪽의 명소들이지만 이 밖에도 자강과 홍인사 등이 모두 같은 구역에 있던 명소들이었기 때문에 박지원은 이들을 또한 구경했다. 정조대왕의 무대 화성의 태익지가 북경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조선의 화성이 북경이었던 것입니다. 조선이 개국되고 봉화백, 정도전이 도읍을 옮긴 한양을 둘러보고 팔경시를 지어바쳤는데 제목이 신도 팔경시입니다. 그중 제2수를 다시 인용합니다. 도성과 궁원, 성은 철옹성, 청길이나 높고 구름은 복례의 오색으로 돌렸도다. 연년이 상원의 꾀꼬리앗꽃, 세세의 도성 사람들이 유락하도다. 정도전의 상호는 상림원을 줄인 말인데 상림원은 진나라에서 조성했던 것을 한나라에서 다시 조성했던 것입니다. 물론 세세년년 시간이 흘렀어도 그 상림원은 정조대왕 홍제전서의 무대 그 화성의 그 상림원입니다. 문화원형백과의 상림원조를 인용합니다. 진나라 때 조성된 어원이라고 했습니다. 고전 번역원의 위시에 대한 주를 인용합니다. 복례 오색, 복례궁은 당나라 대명궁인데 여기서는 우리 궁궐에 비유한 곳으로 쓴 것이다.
천자의 전궁이어서 그 뒤에는 항상 오색의 서운이 또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복내궁은 조선의 우리 궁궐에 비유해서 쓴 말입니다. 당나라의 대명궁터에 조선조의 대명궁이 섰던 것입니다. 황제가 사용하는 대명궁이라는 이름을 제후국이 사용하는 것은 절대 불가입니다. 만약 한 제후국의 신하가 자기의 왕궁을 복내오색이라는 비유로 사용했다면 이는 천하를 도모하겠다는 역모행위입니다. 어디 감히 이런 표현을 쓴다는 말인가요? 바로 삼족을 멸하는 벌을 받을 텐데. 위 19에 등장하는 복내란 복내풍악의 금강산으로 왕부의 부도 관중이 또한 금강산 자락에 위치되어 있었습니다. 경상도 동래의 군명을 장산, 내산, 복내, 고칠산이라고 합니다. 동래의 군명 복내란 복내풍악의 금강산으로 부산의 동래가 금강산이었다는 얘기 들어는 보셨는지요? 한나라는 관중의 한양 장안을 기반으로 천하를 장악했으며 또한 황제가 된 이후 이곳 관중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황제국 한나라가 바로 우리의 옛 땅에 있었던 우리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한나라를 건국한 유방 역시 우리의 선조일 것입니다.